우리가 꿈을 이루면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범대 드리머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에 두드림 전형으로 입학을 하였고 현재는 입학 전형 알림이 드리머의 13기 멘토를 맡고 있는 장윤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으로 입학한 가정교육과 2사학번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드림으로 입학한 수학교육과 2, 3학번 드리머 12기 양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입학한 드리머 13기 멘토 김도희입니다. 하나만 뽑으라면 정말 어려운데 그중에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높은 임용 합격률이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가정교육과 중에 가장 높은 임용 합격률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졸업생 분들이랑 선배님들이 가정교사로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답사 탁본을 학과 단위로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타 대학에서는 탁본 같은 경우에는 소모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동국대 역사교육과에서는 학부생 모두가 참여하는 탁본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답사 탁본 같은 경우에는 특별준비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답사준비위원회, 탁본준비위원회에 소속이 된다면 직접 답사와 탁본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생기부를 보면 교육과 전공교과의 비중이 30대 70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둘의 비중보다는 저는 각 분야에 대한 탐구가 얼마나 밀도 있게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탐구 주제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조금 초점을 두어서 활동을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공교과와 교육의 비중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전공 교과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 교과에 조금 비중을 두었을 때에는 추후 교육으로서의 연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먼저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 후에 추후 모의 수업 또는 교재 제작 등의 활동으로 연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는 교육 80, 수학 20 정도의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3학년이 되어서 수학교사라는 꿈을 확고히 가진 만큼 3학년 때는 수학교육 관련 활동을 많이 하였고 1학년, 2학년 때는 교육 관련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라는 직업은 전공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 방법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또 자기 전공에 대한 공부도 적절히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어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이 있으면 그 문학작품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어떤 탐구를 좀 파고들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작품이 이제 수업의 소재로 다뤄지긴 하지만 그 문학작품을 학교에 가져와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잘 설명을 할 건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 문학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을지 지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저희 국어교육과이기 때문에 두 학과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직 이수를 신청해야 교직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역사교육과는 사범대 소속이기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교직 과목 수강이 가능하고 또 졸업과 함께 교원 자격증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사학과 역사교육과의 답사 횟수가 조금 다르다는 점, 그리고 역사교육과는 탁본까지 같이 실습을 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 교과 성적이 우수한 것은 좋은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범대학의 목표가 교사 양성이잖아요. 자신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봤고 또 얼마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교육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에 대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기부 안에 교직 소양 활동이 담아있지 않더라도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을 통해서 면접에서 본인이 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면접 답변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공 관련 교과가 무조건 1등급이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공 적합성이나 전공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식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학업 성취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전공 관련된 과목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가 점차 성적이 하락되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학생이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공 과목에 있어서 높은 성적이 평가에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높은 성적만으로 합격이 결정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높은 성적만큼 생기부 내에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고 또 높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생기부 속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생기부 내에서 전공과 관련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전공 적합성 그리고 본인이 가진 전공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합격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서 전공 교과였던 역사 과목의 경우에는 저는 하나 빼고 다 1등급이긴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 2학년 때는 교육 관련 동아리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동아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2학년 때 수학 동아리에 들어갔었는데 그 수학 동아리에 들어가서도 바람직한 수학 교육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수학 교육 모델을 만드는 활동을 1년간 꾸준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동아리 자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다는 동아리 내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요시 여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교육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아리에서 본인이 동아리의 큰 주제 활동 안에서 본인의 관심사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가는지를 드러내는 능력도 중요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질문과 같이 가정교육과는 자연계열에 속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회나 국어, 영어와 같은 이런 과목들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에 조금 흥미가 있는 이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목이었던 생명과학 1, 2, 화학 1, 2, 미적분이나 가정과학과 같은 모든 자연계열 과목들을 이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의 지금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만 봐도 문과였던 학생들의 비율이 꽤 존재합니다. 아동발달심리학 같은 과목도 있기 때문에 문과인 인문계열을 이수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자연계열 과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 같은 것들을 다른 인문계열 과목에서 충분히 잘 나타내어서 자연계열 과목을 모두 이수한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목인 기술과정이나 가정과학과 같은 과목은 웬만하면 최대한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나의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전공에 대한 지식과 열정 같은 것들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가정교육과를 졸업을 하면 가정교사 자격증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기술가정교육과나 기술교육과를 졸업을 해야 취득이 가능한데요. 저희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가 2024학년도 올해부터 학과 내에 기술연계 전공이 설치가 되어서 이 연계 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할 시에 가정교사 자격증과 기술가정교사 전교사 자격증 모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용고사를 볼 때도 가정, 기술, 그리고 기술가정 이 세 가지 과목으로 모두 응시가 가능합니다.
제가 무조건 기하 수강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와 제 주변 동기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하를 수강하고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학년 학부 강의에서부터 기하를 수강하고 왔다는 전제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들을 수 있다면 최대한 기하를 수강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기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는 기하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을 통해서 기하적인 내용과 연결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듣지 못한 과목에 대한 내용을 다른 수학 과목과 연결하여 발표하는 등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꿈이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범대학 진학을 원하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꿈을 잘 간직해서 나중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선생님이 될 여러분, 꿈의 날개를 달아줄 사범대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동국대 사범대를 향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꿈을 저희 사범대 드리머즈가 응원할 테니 나중에 꼭 지금 이곳 황림관에서 만나서 함께 교육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면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내년에 만나요.